안녕하십니까, 라오스 정입니다. 오늘 제 자세가 굉장히 불량한데요. 오늘은 굉장히 좀 삐뚤어지고 싶다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리고 그럴 만한 이유가 있는데요. 그거는 제가 이따가 영상 끝날 때 좀 말씀드릴게요. 오늘 오전에 라오스와 정반대인 나라에서 시간이 정반대인 나라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아침 일찍. 그곳은 겨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좀 따뜻한 나라에 겨울을 좀 보내고 싶고자 3개월 정도 라오스를 궁금해해서 저에게 연락이 오셨는데요. 한 달 생활 비용에 대해서 한번 뽑아 달라고 저에게 요청을 했습니다. 그분은 나이가 60대 이상인 거로 제가 통화를 받았고 골프 매니아라고 들었습니다. 굉장히 많은 분들이 한 달 살기 혹은 겨울을 날기 위해서 혹은 은퇴 생활에 대해서 저에게 의뢰를 줍니다. 한 번쯤 더 생각한 계기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저 나름대로의 지금 시간에 한번 이 표를 한번 뽑아 봤는데요. 이게 정확한 기준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래도 제가 생각한 기준에서 참고 정도만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해가지고 제가 정리를 한 내용을 여러분께 간략하게 공유를 해드리겠습니다. 라오스에 처음에 방문한다면은 비자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비자. 라오스는 한국인이라면은 무비자 30일. 그리고 미국 사람이나 캐나다 사람들은 좀 알아봐야겠지만은 뭐 방법이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크게. 첫 번째로는 한국에 있는 대사관, 라오스 대사관을 찾아가지고 비자 신청을 하십니다. 그 방법 외에도 이곳에 도착해가지고 공항에서 이미그레이션 옆에서 비자를 발급하는 방법도 있다고 합니다. 비용은 미국인 캐나다인 기준으로 했을 때 약 40달러, 30달러, 40달러 그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지금 제 채널을 많이 보고 계신 분들은 한국인이다 보니까 그럼 한국인 기준으로 제가 말씀드릴게요. 한국인은 무비자 30일입니다. 30. 그렇기 때문에 편도로 들어와도 상관이 없고요. 왕복으로 들어와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면 31일 때 어떻게 되냐? 그것도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하루치 벌금 내시면 돼요. 하루당 10달러거든요. 만약에 이틀이 초과됐다. 나가실 때 20달러 벌금 내시면 됩니다. 또 하나의 방법은 지금 제가 살고 있는 비엔티엔 바로 옆에 약 40분만 가면은 태국 국경이 나와요. 그곳에 가서 비자 클리어를 하시면 됩니다. 그 방법은 어떻게 가냐? 그것도 버스 터미널 가가지고 가는 방법이 있고요. 아니면은 저한테 연락을 주신다 하면은 저희 직원이 아니면 저희 아내가 아니면 제가 시간 날 때 일정 비용을 받고 같이 나갔다 오는 서비스를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처음이 어렵지 몇 번 해보시면은 익숙해질 겁니다. 또 하나의 방법은 워킹 비자를 신청하는 겁니다. 라오스는 암묵적으로 은퇴 비자라는 게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암묵적으로 그 워킹 비자, 본인이 직접 일을 안 해도 그거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인정을 합니다. 제 말이 거짓이냐 아니냐에 따라 다르겠지만은 정말 많은 분들이 여기 계시는 분들이 또는 외국인 사람들이 워킹 비자로 체류하고 계십니다. 영주권에 대해서 또 말씀하시는데요. 영주권은 저는 의미가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은 다음에 한번 영상을 좀 다뤄볼게요. 이게 충족된다 하면은 라오스를 입국할 수 있는 거죠. 여기 들어오시면은 우리는 숙소를 찾아봐야 됩니다. 호텔, 뭐 저렴한 거는 뭐 20불 때부터 평균적으로 무난하게 30불, 뭐 비싼 데는 60불, 100불, 뭐 이런 데도 있겠죠. 물론 성급에 따라서 그 퀄리티는 다릅니다. 근데 한 달 내내 살 수 있는 숙소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운영하는 게스트하우스 기준으로 저희는 지금 현재 기준으로 했을 때는 방이 지금은 현재 5개인데요. 지금 풀로 찼고 최근에 계약을 2건을 더해서 10방을 만들었어요. 12월 초까지는 10방 다 구동하고요. 300불, 400불 이렇게 기준하고 있습니다. 전기세, 물세, 청소 2회, 초고속 광랜 인터넷, 공용 주방을 포함한 가격입니다. 그러니까 400불만 낸다면 추가적으로 들어갈 게 없다는 거죠. 생활에 있어서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식사입니다. 식사는 현지식으로 할 때하고 또 한식으로 할 때하고 좀 다른 것 같아요. 직접 해 먹을 수도 있겠지만은 현지식 같은 경우는 평균적으로 달러로 얘기할 때 1달러, 뭐 한국 돈으로 해보면은 한 1,400원 정도? 예, 그렇게 보시면은 좀 편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한국식 같은 경우도 약 3달러에서 4달러, 이거는 일반식입니다. 된장찌개, 김치찌개 뭐 이런 기준으로 했을 때 좀 다른 좀 특별한 메뉴 같은 경우는 5달러가 될 수 있고 6달러가 될 수 있습니다. 5달러는 한국 돈으로 대략 한 7,000원, 8,000원 됩니다. 그러니까 하루에 평균 뭐 아침에는 현지식으로 먹고 그리고 점심 저녁은 한식으로 먹을 경우에 하루에 10달러, 그러니까 한국 돈으로 대략 한 14,000원 정도 이렇게 사용된다면은 아주 무난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 게스트하우스 같은 경우는 사실 한 달 전에는 식사를 운영한 적이 있어요. 운영을 한 적이 있는데 생각보다 많은 인원분들이 일어나는 시간들이 좀 불규칙하다 보니까, 그리고 처음에는 요청을 했지만은 이게 먹기가 힘들더라고요. 인원수가 워낙 작기 때문에. 근데 조만간에는 운영을 해볼 생각입니다. 그래도 아내가 한국 음식을 그래도 나쁘지 않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정식적인 식당은 아니지만은 그래도 게스트하우스 여기 머무시는 분들 한해서는 좀 식사를 간단하게 아침 식사 정도는 좀 한번 해볼 수 있는 시스템을 좀 해볼까 합니다. 그리고 저희 게스트하우스 같은 경우는 도보로 5분 거리에 한인마트가 있고요. 그리고 5분 거리에 한식당들이 쫙 있고요. 그리고 한 2분 거리에 마사지샵, 뭐 1분 거리에 베트남 미용실, 그리고 1분 거리에 커피숍들이 쫙 있습니다. 그리고 취미생활 중에서 제일 많이 또 하시는 게 또 골프 아닙니까? 골프. 라오스는 평균적으로 지금 BNT 안에 약 30분에서 40분 정도 차량으로 이동한 다음에는 골프장이 한 6군데가 있어요. 6군데가 있고, 뭐 추가적으로 퍼블릭 같은 경우는 총 해서 7군데 이렇게 있는데요. 평균 캐디 팁은 18홀 기준에 약 8달러, 10달러 이렇게 주고 있습니다. 골프장마다 이제 가격이 좀 다르나 뭐 30불부터 60불까지 이게 좀 다양합니다. 퀄리티가 높은 데는 아무래도 60불대가 되고요. 그거는 이제 평일 기준입니다. 그리고 주말 같은 경우는 좀 더 비쌀 수가 있고요. 그러니까 평균적으로 한 번 라운딩에 40달러라고 했을 때 한 달에 뭐 주에 2회 정도 친다고 했을 때 약 400달러 정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골프장은 어떻게 가냐라고 했을 때 저희 게스트하우스 같은 경우는 혼자 나가고 싶을 때는 1회당 왕복으로 20달러를 받고요. 그리고 만약에 2인 이상이라고 했을 때 15달러씩 부담해가지고 왕복 서비스를 해드립니다. 나름 합리적인 가격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뭐 6시나 7시 티업을 원하신다 했을 때 딱 게스트하우스에 차 대기해서 왕복으로 이렇게 모셔다 드리는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 외에도 나는 골프는 안 치는데 그래도 날씨가 덥다 보니까 도보보다는 좀 오토바이나 뭐 이런 거를 좀 생각하시는 분들 계세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전기 자전거도 저희가 렌탈을 합니다.
전기 자전거는 한 달 렌탈 비용이 $50. 예, $50. 뭐 외부에서는 전기 자전거를 렌탈을 하지는 않습니다. 뭐 판매는 할지언정 저희는 이제 그거를 $50 받고 합니다. 요정님, 저는요, 저기, 오른손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혹시 왼손잡이용 있나요? 라고 했을 때, 당연히 있죠. 적어도, 저희, 지금까지 제가 좀 몸이 불편하신 분들, 그러니까 흔히 말해서 장애인분들, 4분 정도 방문하셨거든요. 현재도 어제 오셔가지고, 이 오른손을 풍이 있어가지고, 오른손을 사용을 못해요. 그래서 왼손으로 지금 보시면은, 이 뒤쪽에, 예, 이거 수리했거든요. 우측 거를 왼쪽으로 바꿨습니다. 네. 문제 없이 이거는 특별하게 원동기 면허증이 없어도 운전이 가능하고 경찰의 단속에 좀 피할 수가 있어요. 여기서 자동차를 렌탈한다 하면은 금전적으로 좀 많이 들어갈 거예요. 한 달에 뭐 차량마다 다르겠지만은 평균적으로 한 500불 정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기타적으로 이제 마사지나 뭐 이런 것도 있는데요. 유흥도 있겠고, 이거는 사람마다 너무 천차만별로 좀 가격이 좀 나눠지니까 이거는 좀 제외를 할게요. 그래서 숙소, 식사, 한 달 라운딩 10회, 뭐 전기 자전거 이거를 한다면은 1,050불이 나와요. 제일 저렴하게 했을 때 1,050불. 나름 괜찮은 것 같아요. 1,050불이라면 한국 돈으로 140만 원 정도. 예, 140만 원 정도의 한 달 기본적인 생활을 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들어갈 수 있는 비용도 있다. 그거는 뭐 내가 김치찌개만 맨날 먹는 게 아니고 삼겹살도 구워 먹고 소주도 먹고 싶다라고 했을 때는 또 들어가겠죠. 그리고 내가 일주일에 마사지를 한 2, 3회 정도는 해야 된다. 2시간씩. 그럼 추가적으로 또 들어갈 수도 있고. 근데 워낙 와보시면 알겠지만은 이 마사지라는 것들이 제일 저렴한 데는 진짜 말도 안 되게 저렴한 데도 있어요. 그런 데만 찾아다니시는 데도 있고, 비싼 데만 다니신다면은 또 많이 나갈 거고, 또 유흥도 이게 또 천차만별입니다. 뭐 저렴한 데도 있고, 비싼 데도 있고. 확실한 거는 처음 오신다 하면요, 이것저것 해보고 싶은 마음이 있을 거예요. 저도 이 기본 생활비보다는 한 1.5배, 2배 이상은 썼던 것 같아요. 많은 걸 체험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그런 거를 좀 생각을 했을 때, 좀 어느 정도 한 2~3달 있다 보면은 또 이게 딱 정리가 되거든요. 제 생각에는 한 달 생활비 $1,500 정도 보시면은, 나름 여기서는 괜찮은 생활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사람마다 좀 다르겠지만요. 제가 예, 오늘 준비한 거는 여기 끝이고요. 그 게스트하우스 좀 요즘에 좀 계약을 해가지고 저희 좀 사무실을 좀 정리를 했어요. 좀 많이 지금 정리가 안 된 거죠, 사실. 예. 옆에도 계약을 하고 딴 데도 계약하고 좀 지금 어수선합니다. 12월 달 초까지는 좀 어수선할 건데 아마 이번 연도까지는 준비를 하고 내년부터는 이 그릇을 좀 더 키워가지고 제가 한 4개월 뛰다 보니까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리고 벌 수 있는 금액은 또 한정적이고, 그러면은 나름 생각을 했어요. 이거를 그릇을 좀 더 넓히면은 내가 수익을 더 가져갈 수 있다라는 것 때문에 좀 투자를 했습니다. 네, 여러분들 한번 저를 믿고 한번 방문해 주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매번 하는 영상이지만 이게 좀 어려워요. 여러분들도 한번 카메라 한번 켜보고 안녕하세요, 저는 누구누구입니다 해가지고 해보십시오. 이게 되게 힘듭니다. 저 평상시에 진짜 웅변도 잘하고 그랬는데 카메라만 켜면은 항상 아마추어가 됩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여러분께서 생각하는 한 달 비용, 생활 비용을 한번 댓글로 남겨주십시오. 겁자이 라이라이. 네. 감사합니다.